여러분들 봉사활동, 이 교육봉사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혹시 봉사활동 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자리를 알아보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뭐 하는지 좀 그 선배들한테 얘기도 좀 듣고 뭐 궁금한 거 좀 질문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 공중파는 아니지만 지금 방송 촬영 중이고요. 전 세계에 생중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를 위해서 모신 패널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하기. 짠! 누구부터? 일단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내기 OT 때 오신 분들은 저 얼굴 좀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번에 별아 학생의 교육취업부장인 안주미라고 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교육과 20학번 김인영입니다. 20학번. 아마 실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저를 한두 번씩은 봤을 텐데, 저는 이제 실험 조교로도 일하고 있고, 저는 20학번 장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교육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제 선별인가요? 선발인가요? 자원인가요? 제가 선발해서 자원하고 교육 취업부장이 네, 그러면 정해진 세 명의 세 가지 종류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발표를 부탁합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한 순서대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처음에는 비대면 멘토링, 두 번째는 아동센터로 대면 봉사활동, 마지막 세 번째는 과메기라고 우리 학과 동아리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비대면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QR코드는 찍지 마시고 무학중이라고 여기 대구 말고 다른 지역에 중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봉사활동을 구한다고 매 연마다 지원 공문이 날라와요. 매 연마다 날라오는데 그 시기에 이제 저기 뒤에 계신 조교쌤께서 공지를 해주실 건데, 날라오면은 신청하시면 되는데, 제가 신청했던 연도는 비대면을 진행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리고 해서 대면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한 번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멘토링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학생과 1대1로 이어져가지고 거의 과외식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줌이랑 구글 폼을 이용해서 했는데, 줌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가서 아시겠지만 구글 폼은 학생으로서 많이 들어가 보셨으려나? 여기 제가 원래 구글 폼으로 만들어둔 자료를 남겨놓은 줄 알았는데 실수로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QR코드에 구글 폼 링크가 이어지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체험 삶의 현장. 이거 맨 뒤에 계신 분들도 카메라로 쭉 당겨서 보면은 찍히니까 나와서 찍고 가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링크를 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계속 나타나는데? 오케이. 복사가 안 돼. 지금 다 들어가셨나요? 혹시 못 들어가신 분 계시나요? 성공. 다, 다 들어가셨으면은 이거를 구글 폼을 이용해서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 저는 이거를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얻어간 게 이 구글 폼을 활용한 수업하는 요령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줌 말고 다른 플랫폼을 활용해야 좀 더 괜찮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구글 폼을 활용했고, 그 결과 이 방금 보신 구글 폼을 만드는데 저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비대면으로 멘토링을 하시게 된다면은 구글 폼이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시 구글 폼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 구글 폼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멘토링 활동 중에 살짝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멘티와 1대1 과외식 수업이다 보니까 멘티와의 협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멘티가 그 약속을 어기거나 까먹거나 하면은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 활동에서는 멘토링 활동 끝날 때마다 뭘 했는지, 또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돼요.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져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멘티가 약속을 못 지켰다 하면은 저는 그 나름 보고를 못 올려서 살짝 팀장분이 깐깐하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멘티가 약속을 못 지키면은 살짝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나는 일화는, 아무래도 학기 중에 멘토링을 했었어요. 학기 중에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시험 대비 위주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같이 채점하고 오답 노트를 하는데, 멘티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점이, 제 덕분에 과학 성적을 많이 올리고 과학에 많은 흥미 혹은 과학 공부하는데 요령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말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기가 끝나면서 멘토링 활동도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멘토링 활동 하나로 60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연도에도 무학 중에서 공문이 날아올 건데 신청하실 수 있으면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왜냐면 한 번에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60시간을 채우고 여기 좀 있으면은 신청서랑 그 보고서 양식을 알려줄 텐데 그 신청서랑 보고서 양식 지켜서 쓰고 그 타이거즈에 시간 입력을 하고 발송을 한 다음에 행정실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제서야 봉사활동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저기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시간을 입력까지 다 했는데 오류가 났는지 발송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시간 입력해서 오류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바짝 안 돼도 되고. 저는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대면으로 했는데 저는 학교 주변의 질량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일단은 신청하는 방법이 먼저 전화를 통해 자리를 구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거기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면 되고 이 사진 보시면은 주로 초등학생 저학년들이 많고 고학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거 통제하는 게 좀 어렵고 보통 선생님당 3, 4명 정도 담당해서 아이들에게 수학이나 국어나 사회, 과학 이런 문제집 같은 거를 모르는 거를 알려주면 되고 센터마다 다른데 문제집 풀고 저희는 밀크티라고 태블릿을 이용한 그런 것도 했고 그 독후감도 하는 것을 지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센터는 6시에 끝나는데 한 5시쯤 애들이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집에 가면은 청소도 다 같이 하고 그러고 저희도 같이 퇴근하고 끝이 납니다.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교육봉사는 이제 희망의 과학 싹잔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학과 동아리 과외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던 학생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인원이 많이 적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경험을 많이 담아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메기는 과학 매직 기회단이라고 과학 마술을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과 동아리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애들한테 약간 마술사? 마법사처럼 하면서 했던 그 사진입니다. 일단 과메기는 무엇을 하냐면요. 애들한테 실험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싹잔치 이전에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 사전 준비를 충분하게 해야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화학 교사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고 또 학생들이랑 직접 소통하면서 실험도 하고 이제 체험 부스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제 과학 싹잔치라고 이제 가을쯤에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싹잔치를 하면은 뭐가 좋냐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학생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저는 이미 싹잔치를 하기 이전에 봉사 시간을 60시간 이상을 다 채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뭐 좋은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고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하던 파트너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약간 설명을 안 듣고 먼저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당탕탕 사고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교사가 돼서도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 미리 우리는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키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었고 이제 실험을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듣고 있는 학생도 있고 이제 앞으로 들어야 하는데 이게 실험 수업을 듣고 보고서 쓰고 하는 게 재미는 있는데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커요. 근데 그런 실험이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었던, 내가 학생들하고 하고 싶었던 실험을 직접 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과학마술을 준비하고 공연할 때 힘들고 짜증나고 당황스럽고 이런 것도 큰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고 엄청난 리액션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는 뿌듯함이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봉사 시간도 8시간 이상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20학번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 때 싹잔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대면으로 했을 때는 유미의 세포들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무대에 직접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또 같이 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대면 때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자 쓰고 있었던 사진처럼 영상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스트리밍을 하면서 파트너랑 대화를 하면서 영상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이제 직접 과학마술 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학생들이 또 직접 할 수 있게 미리 키트 같은 걸 보내준 다음에 서로 이제 라이브 채팅으로 소통을 하면서 애들이 마술을 직접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부스 체험 같은 것도 줌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학생들과 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영상인데 조금만 보고 넘어갈게요. 저는 코끼리 치약 실험을 했었는데 일부러 자막 같은 거는 마술이라는 컨셉에 맞게 직접 치약 이름을 넣지 않고 뭐 신비로운 가루, 뭐 투명한 액체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되게 가까이서도 찍고 다른 각도에서도 찍고 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학과 동아리이기 때문에 제가 홍보가 많이 늦기는 해서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과메기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거 끝나고 저한테 말을 해줘도 좋고 아니면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저도 여기까지가 발표인데 제가 끝내기 전에 이 신청서랑 확인서랑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3가지 양식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학과 사무실 앞에 보면은 신청서랑 보고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는 혹시 여러 기관에서 하면은 기관당 1장을 적어야 해요. 그리고 보고서는 여러 기관에서 했더라도 그냥 한 번에 다 적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확인서입니다. 가끔 기관에서 활동을 하면은 우리 학교 양식에 맞게 주기는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 양식이 아니라 다른 양식으로 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받은 보고서랑 확인서랑 본인이 여기다 시간을 다 적어서 2장을 같이 행정실에 제출해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세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일단 저는 싹잔치에 맞춰서만 얘기를 하자면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2학년 때 이제 선배들하고 친해지고 가장 큰 계기는 이제
교재방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있다가 2학년 때 그 학년당 톡방을 만들어 두잖아요. 공지방을. 그 공지방에 올라온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2학년 때는 선배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에브리타임 정보 게시판인가 홍보 게시판인가 거기서 보고 저는 거기를 통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예를 들어 공지가 어디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 봉사활동 안 받을래요?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맞나요? 아니면 보통은 다 그냥 바로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저는 그 어떤 다른 선생님께서 구한다고 하시길래 그분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출처가 그 과사무실 조교가 공지하기도 하고 조교가 공지하는 것도 있고 에브리타임 같은 데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지인 통해서 누가 뭐 구한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기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무학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사범대 행정실 통해서 공지가 날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무학중학교는 우리 과 여러분 선배 97학번 선배가 거기서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매번 후배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사무실 전화해가지고 몇 명 뽑아달라고 하면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앞으로는 사범대 행정실 교직팀 통해서 아마 정식으로 모집하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좀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과메기로 했던 싹잔치는 올해는 10월 6일 날 대구 보명학교 그 지체장애 학교에서 할 계획이고 곧 이제 모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집 그건 이제 과사무실 통해서 낼 거니까 지원하고 참가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센터는 진짜 전화를 내가 거는 거야? 네. 거기 봉사 안 필요해요? 네. 되게 그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리를 내가 찾는 방법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시간은 한 번에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어가지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2, 3주 만에 끝냈고 저는 3월 달에 조금 하고 겨울방학 때 2주인가 그렇게 해서 끝냈어요. 3월에 며칠? 3월에 이틀. 이틀? 주말에? 아니 평일날. 평일에? 평일에 8시간? 아니요. 그때는 수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5시간밖에. 5시간씩 모으고 그다음에 방학 때 몰아서 나머지 다 끝냈고. 거기 멘토링은 어땠어요? 저는 이게 비대면이라서 그런데 대면으로 하시면은 학기 중에 끝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비대면이라 봉사활동이 제가 종강을 하고 그 친구도 방학이 시작을 하고 나서도 계속 멘토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 내내 일주일에 2번씩 비대면 멘토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60시간을 한 번에 채웠습니다. 그 기간이 한 학기? 그 네. 60시간 채우는 기간? 네, 저는 한 학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집이 일찍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대면으로 할 테니까. 저는 비대면이라서 봉사활동 시작도 약간 늦게 했어요. 거의 중간고사 1주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방학 때까지 이어진 거니까 대면으로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일찍 하고 학기 중으로 딱 방학할 때 끝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무학중학교는 학교가 저 하양에 있는 학교여서 그 다니는 학생들이 다 이 근처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뭐 가능하리라 이제 봅니다. 그다음에 대상은
초등학생이고 멘토링은 저는 중3을 맡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중1부터 중3까지 되게 다양하게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싹잔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데 드는 노력이랄까? 그날 수업을 위해서 드는 노력. 일단 저희는 딱 하루 안에 싹잔치가 1, 2부가 다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한 여름방학 끝날 때쯤부터 천천히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서로 중간고사인 지장 안 가게 빡세게 하는 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1대1로 진행하는 과외식 수업이다 보니까 진짜 수업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제가 직접 사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하나를 사고,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집 하나를 사서, 그래서 그 친구랑 수업을 진행할 때는 그 친구랑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으로 준비해서 미리 수업을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준비해서 딱 멘토링 시간에 그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남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을 참고해서 구글 폼으로 문제 혹은 방탈출 게임 이런 걸 작성해서 그 친구한테 이걸 풀어라 라고 링크로 주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이 있으면은 다 공부하는 과목이 달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하는 날이었는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내용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저는 그날 바로 가서 애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문제를 푸는 거를 보고 네, 지문을 받아서 바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요순인가? 아무튼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기본적인 건 이제 다 물어본 것 같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메기 활동한 거 가지고 싹잔치 때밖에 안 하잖아요. 준비 한 번을 크게 연습을 그 싹잔치를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준비를 할 정도면 다른 곳에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될 텐데 이거를 여러 곳에서 하면 시간이 안 걸려요. 준비를 오래 하잖아요. 그 예전에 그 학술제 과에서 그 오토 페스티벌 학술제를 하면 거기서 한 번 더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연결이 잘 되면 한 번은 구미과학관에 가서 출장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구미과학관에 찾아오는 그 꼬마들 그 반응이 대단했었거든요. 네, 그렇기도 연결이 잘 되면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끝납니다. 혹시 다른 유형의 봉사활동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세 명 말고 다른 유형 친구들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죠? 일단은 제가 교육봉사를 총 3가지 종류를 했었는데, 하나는 이제 비대면으로 1대1 멘토링을 해줬고, 또 하나는 한 10명 정도 애들을 데리고 야외 수업을 했었고, 마지막 하나가 싹잔치인데, 그 애들 데리고 야외 수업을 했던 거를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대구 녹색학습원에서 하는 봉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과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어요. 아무래도 나무나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종종 어린이날이 껴있거나 물의 날이 껴있으면은 거기에서 요구를 해요. 뭐 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다른 거를 PPT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애들한테 설명해주고 하는데, 야외 수업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애들끼리 직접 바로 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봉사도 조금은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기가 그 봉사를 하고 있었고, 걔가 거의 자기는 봉사 시간을 다 채워간다라고 해서 저한테 인수인계 넘겨줬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과학 조교님을 통해서 공지가 한번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학 때 차 교수님께서 따로 모집하셨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필리핀 학교랑 같이 연합해서 비대면 네. 봉사활동. 네, 그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도 줌으로 같이 다른 필리핀에 있는 대학교 학생이랑 모여서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라서 마스크 꾸미기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스크 도안을 작성해서 보내면은 필리핀 쪽에 있는 그 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서 마스크 꾸미기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말 나왔으니까 이제 정보를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해외 교육봉사라고 있어요. 작년에도 사범대 학생 16명이 참여를 했고 그 주관은 이제 제가 했었어요. 그 필리핀에 실험 물품을 보내고 그 DHL로 항공우편으로 보냈고 수업은 줌으로 각자 맡은 수업이 있고 줌으로 영어로 하는 수업이에요.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현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학생들 만들고 하는 거를 거기 현지 대학교 사범대 학생들이 또 이제 도와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겨울 방학 중에 준비는 이제 그 전부터 했었는데 겨울 방학 중에 해가지고 그거 참여했던 학생들도 60시간씩 한 번에 봉사활동 시간 다 채우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소스를 이제 얻는 곳은 사범 교직팀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과 조교 통해서 공지사항에 올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과 통해서 다른 과 조교가 연락 와서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알기도 하고, 여기 아동센터처럼 전화해가지고 그 봉사활동 안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출처는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교요. 방학하면 모교 가서 봉사활동 안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찾기도 한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출신 지역에 있는 관할 교육청에서 교육봉사생 모집 공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가서 지원해서 이제 가기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60시간 한 번에 채우기도 하고, 4시간, 8시간 다 채우기도 하고, 그냥 봉사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종류는 다양하겠습니다.